오늘은 2차 전지 장비 기업인 CIS에 대해 알아보자. 장비는 셀이나 소재 기업에 비해 원자재 가격 변동 영향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IRA 문제도 없다.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소재 기업은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장비 기업은 대체로 바이를 유지하고 있다. CIS는 전극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를 생산한다.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이 비중은 23년 3분 기준이고 절대적인 값은 아님을 명시한다. 롤프레스 비중이 압도적이다. 롤프레스는 압력을 가해 급판의 밀도를 높이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다. 배터리 에너지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극 공정 중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양극은 열간 가압, 음극은 상온 가압으로 진행한다. 참고로 여러 개의 가열된 롤을 배열한 압연 기계를 캘린더라 한다. 롤프레스 외 다른 장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테이프 라미네이터는 배터리 안전성 향상을 위한 득판 라미네이팅 처리, 코팅된 득판 시작 및 끝, 선단에 불활성 테이프를 붙여주는 공정, 고객사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CIS 특화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슬리터는 전극 공정 마지막 단계이다. 롤 상태로 감겨있는 극판을 고객이 요구한 폭으로 절단하는 공정이고 절단 후 다시 감는 과정에서 표면의 불량도 검출한다. 코터는 알루미늄 또는 구리포일의 슬러리를 일정한 두께로 코팅하는 장비이다. 코팅 후 건조하여 전극을 실제로 제조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장비 기업인데 왜 LFP 배터리 관련주로 불리는 걸까? 작년 4월 정부 주도로 시작된 LFP 배터리 개발 사업에 장비 기업으로 참여했다. 최근에도 LFP 배터리용 전극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장 매출은 없다. 국내 셀 업체도 아직 투자 단계에 불과하다. ESS용 LFP는 생산하고 있지만 전기차용은 아직이다. 내년은 돼야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특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율이나 배터리 밀도 면에서도 중국산보다 나을 거란 보장이 없다. 다만 배터리는 대부분 고객사와의 협의에 따라 생산한다.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셀 기업의 LFP를 주문한다면 중국 선점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현재 전기차는 캐즘 구간에 도달했다. 가격과 상관없이 신기술을 수용하는 얼리어답터 시장이 마무리되고 대중에게 퍼지기 직전이다. 캐즘을 벗어나 대중에게 퍼지려면 해결책은 한 가지뿐이다. 가격을 낮춰야 한다.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하이브리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대세라기보다는 캐즘 구간에서의 반사수혜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다. 여전히 한국과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거의 40% 수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전기차는 싸고 중국 이외 국가에 판매되는 전기차는 비싸기 때문이다. 2022년 자료임을 감안하자 최근 가격 하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만간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전기차가 속속히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에서 시작됐다. 완성차 업체들도 LFP 탑재 모델 출시를 예고했다. 올해부터 하나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LFP 공급선이 미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셀 3사는 25년부터 생산 예정이라 대부분 중국산이지 않을까 싶다. 작년 포드는 마크2의 LFP를 채택했다. 놀랍게도 NCM에 비해 용량도 높고 주행거리도 높았다. CTP로 셀이 많아 무거워졌음에도 주행거리는 더 높게 나왔다. 가격은 말할 것도 없다. $3,000 저렴하고 약 7% 하락한 것이다. 이게 가능한 건 LFP Cell-to-Pack, 즉 CTP 기술 덕분이다. CTP는 머듈을 없애고 셀을 이어붙여 배터리팩으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NCM 배터리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NCM은 열에 취약하다. 작동 중 상당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CTP 방식으로 만들었다간 화재 위험만 높아진다. 화재 위험성이 낮은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다. LFP 외에도 캐즘 극복을 가능케 하는 기술은 있다. 배터리 구동 모델이 대표적이다. 차량 가격에 배터리는 포함하지 않고 매월 비용을 지불하는 판매 방법이다. 배터리 소유는 완성차 업체가 한다. 초기 비용은 내려가겠지만 유지 비용과 보험료 상승은 부담이다. 만약 나라면 비싸도 할부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매출을 알아보자. 23년 4분기 매출이 급격히 높아져 차트가 왜곡되어 보인다. 23년 4분기 매출은 2214억, YOY 79.9%, 영업이익은 303억, YOY 535%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미래에셋레포트의 컨센을 가뿐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OPM은 14% 수준이다. 이 정도면 최소 20% 이상 상승해야 할 것 같은데 10%도 채 상승하지 못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서프라이즈인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 수주잔고도 장난 아니다. 8,170억의 수주잔고가 남았다. 23년 매출이 3,000억이니까 대략 매출 2년치 이상이다. 참고로 CIS의 매출 인식 리드타임은 대략 22.5년이라고 한다. 부채 비율은 살짝 높은 편이다. 200% 미만이긴 하나 150%에 근접한다. 그러나 높은 부채 비율은 높은 선수금 탓이 크다. 3Q13 기준 선수금만 3,000억에 달한다.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먼저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 한다. 이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 선수금은 실제 물건을 제공해야 매출로 인식하고 그때 부채에서 차감된다. 3Q13 기준 자본이 2,419억이고 부채는 4,003억이다. 이 중 3,000억이 선수금이니 실제 부채는 1,000억 정도라 보는 게 합당하다. 재무표를 봐도 금융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금융수익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센트가 좋지 않아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졌다. 그러나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폭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시장 관심에서 멀어졌고 물량도 대부분 소화되었다. 일봉도 상당히 좋다.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로 급등 후 고점을 깨지 않고 조금씩 상승 중이다. 저항선 돌파 직전이다. 이전 주가를 확대해보면 저항선과 맞닿는 지점이 여러 곳이다. 꽤나 의미 있는 라인이다. 4Q23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조금씩 개선되는 2차전지 센티, 그리고 빵빵하다 못해 넘쳐나는 수주잔고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 아닐까 싶다. 트럼프 리스크가 관건이다. 그러나 트럼프 재임 시절에 미국의 연비 규제가 강화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맘대로 못한다는 거지. IRA도 상원을 통과한 법이라 자기 마음대로 철회하긴 어렵다. 물론 예상대로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두렵긴 하다. 그러나 길게 보면 트럼프 역시 캐즘의 요인 중 하나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